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스스로 암 치유하는 몸입니다. 지은이는 아보도오루, 기준성, 호나세 순스케 이렇게 3명의 공자입니다. 이 중에서 기준성님은 한국분으로 동의보항을 개발하고 네거티브 요법을 창안한 분입니다. 저서로는 우리가 몰랐던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도오루님은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고 후나세 순스케님은 환경, 의료, 식품, 건축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집필, 강연 활동 등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채 치료한다. 대증요법으로는 안 된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이나 현대의료가 많은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병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많은 아토피성 피부염, 시험 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궤양성 대장염, 혹은 한참 일할 나이에 발생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모두 원인을 모르는 채 치료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대증요법에만 의지하고 근본적 치료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료의 흐름은 암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당신의 암은 이런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이래서 생겼습니다 라는 원인에 관한 이야기는 의사로부터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의 3대 요법, 수술, 항암제, 방사선도 결국은 다른 병치료와 마찬가지로 대증요법을 합니다. 대증요법은 근본적 치료가 아니므로 정말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다양한 약을 먹는데 아무리 열심히 약을 먹어도 치유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독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암의 원인, 교감신경의 긴장이 문제다. 암에는 암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잘 발생하는 나이가 있는 것처럼 암이 잘 발생하는 나이, 즉 암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은 40에서 50대의 한참 일할 나이에, 그것도 사회적 책임이 많은 그런 나이에 발생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몸에 큰 부담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을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 지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율신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필요합니다. 이 두 자율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고 다시 활기차게 힘을 내고 하루의 피곤을 풀면서 살아갑니다. 암의 원인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 지속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병을 얻은 사람 중에는 착실하고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리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가 되고 어떤 시점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는 원인은 교감신경의 긴장이므로 먼저 맥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일 때는 순환량을 늘리는, 즉 무리한 삶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지면 혈관 수축이 지속되어서 피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색이 나빠지고 피로가 쌓이면서 무리를 강요하는 삶이 지속되고 그것이 결국 병이 됩니다. 암도 이런 과정의 전형입니다.
또 하나 무리한 삶의 종착점은 혈류장애에 따른 저체온과 더불어 백혈구의 과립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므로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세포가 더 많이 필요해져서 백혈구의 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백혈구가 증가한다는 것도 교감신경 긴장과 마찬가지로 순환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몸의 하나의 대응입니다. 그러나 지나쳤을 때는 해가 됩니다. 혈류장애가 있으면 저체온으로 얼굴색이 나빠집니다. 이에 비해 백혈구가 증가해서 생기는 해는 세포를 처리하는 과립구가 증가한다는 양상을 가집니다. 백혈구에는 세포를 처리하는 힘이 센 과립구와 작은 이물질을 면역으로 처리하는 임파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균형이 60%대 40%의 비율로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립구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그 수를 늘립니다. 면역을 높이거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임파구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로 그 수가 늘어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착실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리해서 반복하다 보면 혈류장애와 더불어 과립구 과잉이라는 면역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 1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라는 법칙인데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소중한 과립구일지라도 일단 그 한도를 초월해서 증가하면 우리에게 해를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립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말초혈액으로 나오는데 상제 세균이 살고 있는 장의 점막이나 피부의 모근세포 주변에서 그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대단히 세지면 상제 세균과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로 상피나 분비선 세포를 파괴하는 일이 생깁니다. 암 발생까지의 과정. 무리하는 것이 원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쉬지 않고 바쁘게 살다가 과립구에 해를 보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치주염과 치질입니다. 잇몸의 색이 나쁘고 이와 이 사이가 벌어져서 흔들리는 치주염은 열심히 일하는 샐러리맨의 병입니다. 그리고 치질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의 병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분명 치질이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도 교감신경 긴장인데 과립구가 증가해서 엉덩이가 불편해지고 많이 악화하면 곪습니다. 그것이 여러 곳에서 발생해서 위궤양이나 궤양성 대장염 혹은 크론병 등의 병을 만듭니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나 심한 무리를 했을 때는 반년, 1년 만에 발병하는데 결국에는 암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장의 상피나 그것에 따라 있는 분비선 세포는 항상 재생하고 다소 망가져도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항상 화를 내는 사람 혹은 여성에게 암 발생이 많습니다. 늘 고민을 가지고 고뇌하거나 마음을 억압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도 18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직장일이 바쁘고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신적, 육체적 무리가 있을 때도 과립구가 증가해서 혈류장애와 더불어 점막과 상피를 파괴합니다. 분비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재생상피 혹은 재생분비선입니다. 그래서 상피암종, 선암종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리해서 힘들게 일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암 발생의 근원지입니다. 간혹 무리하지 않아도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센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소주나 위스키를 마구 마시는 것도 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식도암 등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삶의 무리가 점막을 파괴하는 것이 일상적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막상 암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학은 유전자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암과 관계되는 온코진이라는 발암 유전자도 발견되었습니다. 발암 유전자의 연구가 진행되자 발암 유전자의 전구체인 원발암 유전자는 정상세포가 증식할 때 사용하는 증식 관련 유전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증식 관련 유전자는 상피를 재생하고 부속 분비선을 재생할 때 쓰는 유전자인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상부에 있는 억제 유전자가 기능하지 않아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항상 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과한 과혹한 삶을 살 때 증식 관련 유전자가 조정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 유전자가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산다는 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히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라고 하면 장시간 노동과 철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본래 밤의 시간은 부경암 신경이 작용해서 긴장이 풀리고 혈압도 혈당치도 내려가서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도 하지 않는 여성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리는 이유는 밤을 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을 샌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거나 밤에 모두가 잠든 다음 일을 하는 것은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초래합니다. 현재 일본 사회를 보면 삶 그 자체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각박해져서 조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배우자와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고 혹은 시부모와 잘 맞지 않는 등 어려운 인간관계로 고뇌하는 가운데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긴장의 또 다른 원인으로 냉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집, 이불 속은 따뜻해도 콧등은 시린방,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상당한 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중노동 다음으로 겨울에 추위 때문에 몸이 상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암이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름의 냉방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감신경이 긴장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유방이 돌출되어 있어서 몸이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유방의 냉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냉방과 유방암이라는 형태로 발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성의 암 발생은 역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모양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신경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소화 활동도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가능한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식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수저를 들었는가 하면 어느새 벌써 점심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도 빠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짧은 시간에 힘을 내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야채나 에너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피합니다. 음식을 장식한 이파리 하나도 골라내고 먹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풍부한 지방질이 많은 고기 혹은 기름으로 튀긴 것, 불고기나 돈가스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만족되는 먹을거리로 배를 채우고 늦게 귀가해서는 바로 잠을 자는 이런 방식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미와 채식은 이와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현미는 딱딱해서 잘 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야채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투가 다당이라 소화기관에서 거의 소화 흡수되지 않고 부드럽게 장을 자극해 소화와 배변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흥분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 우위에 이완된 몸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온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오곡미가 든 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깁니다. 즉, 이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30분이 지나도 50분이 지나도 수저를 놓지 않습니다.